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C++ 동영상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어, 너무 또 강의실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는 것보다 이게 동영상으로 보는 것도 좀 가끔가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전 C++ 같은 경우는 그 C 언어를 좀 많이 다뤘어요, 앞부분에. 근데 이제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과감하게 이제 C 언어를 배제하고 C++에 대한 내용만 다루는 책이라서 교수님이 좀 선택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이제 클래스와 객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서 뭐 첫 부분은 좀 개요적인 부분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로는 실세계의 객체와 C++ 객체에 대한 이해한다. 뭐 그리고 두 번째로는 C++ 클래스를 작성할 수 있다. 여기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객체를 생성하고 활용할 수 있다. 클래스와 객체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지만은 좀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생성자와 소멸자를 알고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private, protected, public 접근 지정자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인라인 함수의 목적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인라인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C++만이 가지는 고유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 구조체를 작성하고 클래스와의 차이점을 안다. 구조체는 C 언어에서는 많이 사용할 수 있지만 C++ 넘어오면서는 크게 뭐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래도 뭐 어느 부분에서는 사용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클래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헤더 파일과 CPP 파일을 분리해서 C++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C++은 조금 굉장히 엄격한 언어다 보니까 그 룰이 있어요. 좀 룰을 지켜줘야 돼요. 코딩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객체이다. 뭐 TV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카메라 모든 부분이 객체이다. 그래서 이 객체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개념을 들고 나왔지만은 참 어떻게 보면 객체지향 언어가 나오면서 이 세상이 IT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흐름이 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지금까지 생각을 해봅니다. 인캡슐레이션, 객체는 캡슐화된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캡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떠 하나의 그런 어떠한 그 덩어리 안에 조그마한 컴포넌트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여기 사람 같으면 장기들이 이제 컴포넌트로 들어가 있는 거고, 또 컴퓨터 같으면은 뭐 CPU,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그 다음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컴포넌트로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뭐 텔레비전이나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렇게 모듈화 시켜주는 그런 어떠한 개념을 캡슐이라고 하고,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이제 그 보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또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떠한 현 세계의 그런 개념을 코딩으로 이제 이렇게 그 발현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어떤 표현을 한 거죠. 네. 그 다음에는 뭐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번 그래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뭐 그 토끼의 간이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요한이 이렇게 이제 거북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토끼가 바깥에 두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너 장기는 그러면 캡슐화 돼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용왕이 이제 허락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이게 이제 그 캡슐화 돼 있다는 개념을 좀 용왕이 이제 알고 있었으면 하는 뭐 그런 내용이런데, 하여튼간 캡슐화 돼 있다 장기도 그런 내용으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짚고 넘어간 겁니다. 네. 대부분 이제 어떤 개념적인 내용인데요. 한번 쭉
뭐, 돌아보면 여기 이제 그 텔레비전 같은 경우도 보면 리모컨과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메뉴에 보면 밝기 채널 음량이라고 있는데 TV 객체의 경우도 온오프 버튼, 뭐 밝기 조절, 채널 조절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이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펑션,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함수도 있고 어떤 동작을 의미하죠. 근데 이제 밝기 같은 경우는 뭐 100%라고 하는 수치도 있습니다. 0이라고 하는 수치, 그다음 100이라는 어떤 수치. 그래서 그래서 어떤 데이터와 펑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떠한 객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중요한 개념으로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제 자바나 C샵에서도 멤버 함수, 멤버 변수 뭐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부르는 이름들이 조금씩 달라요. 뭐 C++은 일반적으로 멤버 함수, 멤버 변수, 뭐 그 다음에 C샵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 아니면 메서드 이런 식으로 부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변수와 그 펑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떠한 부분을 우리는 객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보면 스테이트 상태는 변수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 행동의 behavior 같은 경우는 이제 펑션에 이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펑션은 어떠한 동작을 의미해요. 그래서 power on, power off, 그 다음에 increase channel, decrease channel, increase volume, 그 다음에 decrease volume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개념을 이런 식으로 코딩화된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클래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 어떠한 그 코딩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개념을 이제 그 정리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업버전 되면서 이제 현재 이제 완전한 어떤 객체 지향 쪽으로 넘어오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C++과 객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 내용이 이제 여기 PPT의 내용을 교수님이 이제 여기 쭉 정리를 해놨어요. PPT는 여기 강의 자료에도 올려놨고, 그 다음에 요걸 누르면 이제 그 지금 이 내용이 나오는데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들만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기서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이 요약된 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를 할 때는 이런 어떠한 부분으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자, 클래스는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이 클래스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있으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하드 드라이브라는 게 있다고 했고, 하드 드라이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CPU가 있다고 그랬죠. 네, CPU 뭐 이런 어떤 내용을 좀 다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모리가 이제 존재를 하고, 예. 그래서 CPU는 요 메모리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어플리케이션을. 그래서 맨 처음에 뭐 우리가 그 어떤 이 하드 드라이브에 뭐 윈도우즈도 깔려져 있고 아래 한글도 깔려져 있고 뭐 C++도 깔려져 있고 여러 가지 어떠한 것들이 프로그램들이 깔려져 있는데, 여기에 깔려져 있는 어떠한 원본 파일, 그걸 우리는 클래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원을 키면 자동으로 이게 OS가 윈도우즈가 여기 메모리에 올라가서 여기 맨 밑에 이제 깔려요. 이게 그래야지만 이제 CPU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운영체제를 실행시키는 건데, 이런 것처럼 여기에 그 객체가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그 운영체제라든가 아래 한글이라든가 이런 거 올려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때 여기 우리가 만든 이 클래스를 이쪽으로 올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어떤 그 일을 해야 돼요. 예, 클래스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메모리에 이 클래스를 그대로 올리는 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 요걸 우리가 메모리에 올라간 이 클래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객체라고 부릅니다. 객체. 그래서 클래스는 원본 파일이 되겠고, 이 원본 파일을 메모리에다가 인스턴스를 생성한다는 뜻인데, 그 인스턴스화 된 어떤 그 객체를
우린 객체라고 부르는 거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객체를 가지고 이제 CPU는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클래스만 만들었다고 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클래스를 이 메모리에다 올려서 이 메모리에 올라간 어떠한 인스턴스한 그런 어떤 부분을 우리는 이제 객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메모리의 생성 이렇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도 CPU가 왔다 갔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펑션도 호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다. 만약에 객체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클래스는. 예, 그래서 이 클래스는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를 잘 설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잘 코딩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코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코딩을 잘 해야지만 이 객체가 아주 똘똘하게 잘 움직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 내용이라면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좀 더 이제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왼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코딩을 한 부분을 클래스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이 클래스를 실질적으로 이제 그 메모리에다가 이렇게 올리면 이게 불은 뭐 1바이트, 뭐 인티저니까 4바이트, 얘도 4바이트, 이러한 메모리 공간에 몇 바이트가 들어가고, 파월 온이라는 것도 한 8바이트, 얘도 몇 바이트, 얘도 2바이트, 얘는 4바이트. 그래서 총 몇 바이트에 대한 어떠한 내용이 메모리에 딱 그 공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런 어떠한 객체를 가지고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고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겠고,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 TV 클래스는 하나지만, 이 코딩한 건 하나지만은 객체를 만드는 거는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어요. 메모리 공간에다가 메모리가 얼마나 굉장히 많으면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객체를 만들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42인치 뭐 텔레비전, 뭐 28인치, 32인치 텔레비전, 뭐 80인치 텔레비전, 이런 식으로 텔레비전은 다양한 뭐 LG 텔레비전, 뭐 삼성 텔레비전, 이런 식으로 텔레비전에는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떠한 객체화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뭐 여기도 보니까 뭐 붕어빵 틀을 잘 만들어놨는데 붕어빵의 어떤 객체가 뭐 빨간색 붕어빵, 노란색 붕어빵, 이렇게 파란색 붕어빵,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런 종류의 객체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C++ 만드는 어떤 클래스 만들기라고 했는데, 클래스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이렇게 교수님하고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클래스 선언부, 그 다음에 클래스 사용, 뭐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요런 거를 만들어 볼까요? 뭐 좋은 예제가 예제 3-2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요거를 만들면서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제를 보면 네. 자,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교수님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검색창에서 V라는 거를 한번 설정을 하고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나오죠? 얘를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챕터2를 만들고 그 다음에 C++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한번 이제 교수님하고 한번 들어가 보면은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래밍 웍스의 C++이라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솔루션 파일로 C++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고 여기에 챕터 2라는 그런 어떠한 부분을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파일들이 존재합니다. CPP 파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CP 프로젝트 SLN이라는 게 있어요. 솔루션 파일인데요. 얘를 두 번 클릭하셔도 됩니다. 얘를 두 번 클릭하셔도 기존에 우리가 실습실에서 만들었던 그 프로젝트를 그대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헬로 월드를 찍어봤죠. 이런 식으로.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챕터 2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파일에서 여기에 여기 파일이 있네요. 여기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얘를 눌러 봅시다. 자, 눌러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빈 프로젝트 하고 물론 이제 여기에 CPP라고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을 눌러 주시면 자, 요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잘못했네요. 잠깐만요. 이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합시다.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추가라는 게 있어요. 여기 추가를 누르고 새 프로젝트라는 걸 만드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솔루션 안에다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솔루션 이름, 여기 이름 옆에서 요걸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 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추가 버튼 누르고 새 프로젝트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또 아까 전 화면처럼 똑같이 나오고요. 대신에 얘는 솔루션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빈 프로젝트를 누르고 C++ 누르고 빈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프로젝트 이름을 챕터 2라고 하는 게 아니라 챕터 3라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그 다음에 만들기를 이렇게 하시면은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챕터 2하고 챕터 3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두 가지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고 돼 있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니까 여기에 챕터 3를 놓고 소스 파일에다가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요. 추가 그 다음에 새 항목.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챕터 3 챕터 챕터 3 언더바 1로 할까요? 챕터 3 언더바 1 뭐 .cpp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cpp 파일을 넣고 추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파일을 한번 헬로 월드를 찍는 코드를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했던 그거를 include 그 다음에 io stream 기본적으로 해야 될 코드가 있다고 그랬죠. 뭐 어떤 거냐면은 그 다음에 이거 반드시 이거 using 이제는 using namespace std 나는 스탠다드를 cin, cout인 요렇게 쓰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가 들어갈 수 있죠. integer main 그 다음에 그래서 return 0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ut 그 다음에 뭐 hello 좀 달라야 되니까 제 이름을 쓸게요. 박성준 이렇게 써봅시다. 제 이름을 쓰는 걸 그리고 한 칸 띄는 거 and l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파일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컨트롤 F5키를 누르면 돼요. 컨트롤 F5키 컨트롤 F5키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보면 헬로 월드가 찍혀요. 헬로 월드가 찍힙니다. 박성준이 찍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여기에서 얘가 이전에 있던 프로젝트에서 이 헬로 월드 찍는 코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챕터 2라는 프로젝트는 좀 진하게 돼 있어요. 이 챕터 3는 보면은 이렇게 진하지가 않아요. 얘는 좀 진하게 돼 있고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이 돼 있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얘를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여기다 두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얘가 좀 진해지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 이름이 진해지게 되고 얘는 이제 진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컴파일을 컨트롤 F4키 눌러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제 이름이 찍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프로젝트가 이제 실행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모든 파일들은 이 프로젝트별로 이제 컴파일이 되는데 요걸 갖다가 이제 우선시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챕터 2, 챕터 3, 챕터 4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실습 예제를 만들어 갈 테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 코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4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하게 되면은 이 글자 크기를 좀 컸다 줄어들었다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부분을 이제 좀 알면 되겠고요. 자,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우리가 이번엔 서클 클래스를 만들게 됩니다. 자, 클래스는요, 우선 어떻게 만드냐면, 이 원칙이 있어요. 클래스, 그 다음에 뭐, 서클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와요. 근데 대부분은 요 C 서클인데, 요 클래스 이름 할 때 요 앞에는 대문자를 써줘요. 뒤에는 이제 소문자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옆에다 두고 밑에. 근데 이제 클래스에도 여기 보면 뒤에 세미콜론이 붙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클래스를 하나 이 상태만 돼도 우리가 클래스를 하나 구현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런 기능이 없지만 그냥 뭐 데이터 영역도 없고 그다음에 멤버 변수 영역도 없지만은 이 상태로도 우리가 객체화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클 그다음에 마이 서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하게 되면은 그대로 에러 없이 그냥 객체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요, 잘 보면 클래스 이름인데 얘는 클래스예요. 클래스 이름이고 얘는 어떻게 보면 객체라고 할 수가 아니고 얘는 클래스가 이제 원본이 되는 거예요. 얘는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객체라고 보면 돼요. 얘는 객체. 얘가 객체예요. 얘가 마이 서클이 객체입니다. 예, 얘는 객체 인스턴스에 있다라고 보면 돼요. 요렇게. 네. 그래서 얘는 클래스 서클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객체. 결국에는 이 서클이라고 하는 건 타입을 만드는 거예요. 서클이라는 타입,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변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티저, 넘버 1에다가 어떤 값을 4 집어넣잖아요. 아니면 이걸 4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얘도 타입이고 그 다음 변수가 되는 것처럼 얘도 타입이고 얘도 어떻게 보면 변수가 되는 거야. 얘도 메모리에 4바이트가 잡히는 거고 얘도 메모리에 어떤 영역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얘는 이제 C++에서는 객체라고 부르는 거죠. 얘는 뭐 변수라고 부르는 거. 네, 그런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는 이렇게 요거 가지고도 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안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멤버 변수 영역과 그 다음에 멤버 함수 영역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자, 멤버 변수랑 멤버 함수 요러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두 가지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C++은. 예, 두 가지만 들어간다. 멤버 변수, 멤버 함수. 물론 멤버 변수로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멤버 함수로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클래스들은 이렇게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접근 지정자가 나와요. 퍼블릭이라고 하는 퍼블릭. 요것도 그 다음에 땡이라고 하는 세미콜론은 꼭 붙이셔야 되고 여기다 그 다음에 그 밑줄에다 써주시면 돼요. 들어쓰기 한 다음에 인티저 레디오스
네, 하나의 변수를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더블, 그 다음에 얘는 근데 멤버 함수를 여기다 이렇게 썼네요. 자, 여기다 볼까요? 더블, 그 다음에 get area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get area라고 돼 있잖아요. 얘는 함수예요. 얘는 변수고요. 얘는 변수, 얘는 함수입니다. 얘 가로가 있으니까 함수죠. 근데 얘는 이런 중가로가 없어요. 중가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제 함수 구현을 했다고 보는데 얘는 함수 정의만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함수 구현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함수 구현 부분이 따로 나와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함수 구현을 이제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니까 여기 더블 그 다음에 서클 땡땡 그 다음에 get area 이렇게 써주고 있습니다. 자, 뭐 여기 옆에도 써도 가로를 써도 되고 중가로를 여기 밑에다가 교수님처럼 이렇게 써도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좋아합니다. 네. 자, get area 자, get area는 함수는 어떤 클래스에 들어가냐면 서클이라는 클래스에 들어가 있다라는, 요게 요 땡땡하게 된 게 이제 스코프 연산자라고 그랬잖아요. 영역 연산자.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 들어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서클이라는 클래스에 들어가 있다라는 게 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더블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함수는 어떤 타입을 가지고 있냐면 반환 타입이 더블형 값을 꼭 반환해라 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반환 타입이 보이드형이 아니니까 반드시 뭐가 써줘야 돼요? 리턴문이 있어야죠. 리턴문. 근데 리턴문에는 반드시 무슨 더블형 형태의 값이 리턴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요거랑 이 리턴 뒤에 나오는 값이랑 일치가 돼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14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레디우스 곱하기 레디우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것도 반지름 이것도 반지름 곱하기 3.14는 원의 면적이 나오는 거죠. 원의 면적이 나오고 이거는 더블형 자료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더블, 어블이 아니라 더블. 자, 그래서 이제는 에러가 없어요. 이제는 에러가 없습니다. 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클래스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구현 함수가 이렇게 따로 외부에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요것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클래스를 정의하고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함수 정의만 들어가 있지 구현 부분이 없잖아요. 만약에 얘가 없다 그러면 에러가 나요. 이렇게 한번 여기가 주석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요 구현 부분이 없으면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안 나죠? 네, 에러는 안 납니다. 에러는 안 나지만 이거에 대한 기능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요게 다 들어가 있어야지만 정상적인 어떠한 클래스로서의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꼭 함수의 정의와 구현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구현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 함수를 호출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하나 구현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클래스를 잘 만들었고 결국에는 이 클래스에서 그 get area를 하게 되면은 원의 면적을 넘겨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메인 함수가 중요한데요. 자, circle 그 다음에 circle 그 다음에 donut 이렇게 한번 하나의 도넛 객체를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도넛 객체를 하나 만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도넛이라고 하는 객체 점이라고 하는 걸 쓸 수가 있어요. 점을 하게 되면은 그 클래스 안에 그 객체 안에 있는
모든 어떤 변수나 함수를 다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reduce라는 애를 에다가 이렇게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reduce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현재 값을 여기다가 값을 1을 집어넣은 거예요. 1을 집어넣은 겁니다. 외부에서 집어넣은 거죠. 값을 1로 세팅한 거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더블 그 다음에 area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하나의 변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are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뭘 썼냐면은 donut 그 다음에 get area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를 호출하고. 그러면 이 함수를 호출하니까 지금 여기서 1로 세팅이 됐죠. 그러니까 reduce가 1로 여기가 세팅이 됐으니까 여기가 1과 1이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3.14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3.14를 리턴하게 됐네요. 그러면 3.14가 리턴이 되면은 이 더블형 변수에 3.14가 저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ut 그 다음에 원의 면적은 도넛의 면적이죠. 도넛의 면적은 뭐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변수를 써주고 있죠. area 그 다음에 and l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이 값이 현재 3.14가 들어가 있으니까 원의 면적은 3.14라고 찍히겠죠. 자, 한번 컴파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도넛의 면적은 3.14 이렇게 정확하게 찍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클래스를 하나 이렇게 서클이라는 하나 클래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함수는 이렇게 우리가 구현 부분을 이렇게 따로 써줬고 그래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클래스를 도넛이라고 하는 객체로 인스턴스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 도넛이라는 객체를 통해서 reduce라는 값을 세팅하고 그 다음에 donut.getArea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그 면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cout을 통해서 그 면적을 찍어보는 하나의 그 예제를 돌려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틀을 만들었지만 이 객체를 뭐 TV도 32인치 TV 그 다음에 42.7인치 뭐 TV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서클이라고 하는 TV 원본 아니면 뭐 붕어빵 틀은 도넛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피자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동그란 거잖아요. 사각형은 사각형 피자를 만들 수 있나요? 어쨌건 피자 동그란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를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피자 이번에 피자.reduce에다가 우리가 이제 피자는 반지름이 되게 크죠. 우리가 도넛보다는 굉장히 크죠. 한 30배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30이라는 값을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에다 area라고 이제 그냥 썼는데 왜냐면 여기 area가 이미 선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걸 재활용한 겁니다. 따로 쓰는 게 아니라 자 area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이번에는 피자 그 다음에 get area를 이렇게 해서 써주게 되면은 이제는 뭐가 되냐면 3.14 곱하기 30 곱하기 30에 대한 그 값이 여기에 들어오겠죠. 그죠?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 값이. 그래서 cout 피자의 피자의 면적은 그 다음에 area라고 써주면 되겠죠. 현재 area에는 그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게 면적은 됐습니다. 네, 자 한번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826이라는 면적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어 놓으면 피자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도넛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만약에 여기에 피자를 쓰는 게 아니라 도넛이라는 걸 쓰게 되면은 여기서 값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도넛이라는 걸 쓰게 되면은 그 도넛의 면적도 3.14, 그 다음에 피자의 면적도 3.14. 근데 피자의 면적은 3.14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객체에 있는 그 선언을 해주고 써 주셔야지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답은 피자의 그 면적이지 도넛의 면적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객체를 하나 생성한 다음에 그 객체를 통해서 값을 세팅하고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해주는, 그게 결국에는 우리 C++에서 클래스를 가지고 코딩하는 중요한 그런 코딩 기법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3-2를 통해서 서클의 클래스라 객체 생성과 활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 3장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예제 3-1번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객체 생성 및 활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건 뭐 교수님이 쭉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객체 타입의 클래스 이름, 요거는 객체 이름 그 부분이 되겠고요. 객체 이름 점 닷 연산자라고 그러는데요. 점 레디우스 멤버 변수, 그 다음에 값을 세팅하는 거, 이렇게 객체 변수에다가 멤버 변수에다 값을 세팅하는 방법, 멤버 변수의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 이렇게 우리가 다뤄봤습니다. 객체 이름과 생성 접근 과정은 이렇게 객체 이름을 이렇게 서클 도넛, 그 다음에 도넛.radius 1 W 이런 식으로 함수 호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코딩상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코딩한다는 걸 이 PPT에서는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3-2번 레탱글 클래스 만들기, 한번 여러분들이 똑같이 레탱글을 갖다가 한번 구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잠깐 교수님이 딴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바로 이어서 우리가 그 레탱글 클래스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리전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좀 편리한 게, 이게 좀 크잖아요, 코딩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접어 보는 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때 얘기한 것처럼 프라그마, 그 다음에 리전, 그 다음에 뭐 서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나의 클래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프라그마 앤드 리전,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면 코드 폴딩에 대한 기호가 나온다니까 이걸 접어 놓으면은 이건 서클에 대한 어떠한 부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우리가 다시 프라그마 리전, 그 다음에 서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서클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라그마 앤드 리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우리가 실행에서 굳이 뭐 할 부분이 아니까 주석으로 일단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석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건 서클 예제에 대한 걸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고요. 자, 이제는 이제 초기처럼 됐으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가 레탱글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탱글 클래스를 만들면 클래스 키워드를 써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렉탱글 이렇게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데, 알자 항상 그 앞에 이렇게 알자를 대문자로 써주시고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중괄호를 아까 전에는 이렇게 옆에다 이제 써도 되고요.
밑에다 써도 되고, 요거는 이제 취향에 맞게끔 써주시면 되겠고, 중요한 거는 이제 멤버 변수를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멤버 함수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멤버 변수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요. 자, 일단 여기다가 자, 우리가 접근 지정자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접근 지정자 퍼블릭 쓰고요. 그 다음에 멤버 변수는 우리가 어떻게 써주셔야 되냐면, 멤버 변수를 뭐가 있을까요? 먼저 사각형의 면적은 가로 곱하기 높이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걸 먼저 기억을 합시다. 그러면 가로 위드스라는 걸 쓸 수가 있겠죠? 위드스, 인티저, 위드스. 그 다음에 하이트. 이렇게 변수 두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가로의 길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세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됐어요. 멤버 변수는 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 면적 계산하는 걸 우리가 이제 써주셔야 되는데, 이번엔 더블로 안 했고요. 아까는 3.14 때문에 더블로 했던 거고, 이제는 인티저로 해주고, 인티저 get area라고 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면적을 계산해서 리턴하는 거. 그런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함수 정의만 돼 있잖아요. 함수 정의만 돼 있으니까 함수 구현하는 부분을 꼭 써주셔야 돼요. 함수 구현하는 부분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지금 get area라고 하는 얘 함수는 어느 클래스에 들어가 있어요? 예, rectangle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get area라는 함수를 내가 구현을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이 get area라고 하는 거에 그 리턴 타입이 보이드형이 아니라 인티저니까 여기 앞에다가 인티저 리턴을 해주겠다라는 걸 써주셔야지면 됩니다. 인티저가 있으니까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리턴 문이 들어가 줘야 된다. 그래서 리턴을 할 때 어떻게 그냥 바로 리턴을 해주냐면, 여기다가 이제 width랑 그 다음에 height를 뭐 이렇게 곱해줘서 이렇게 리턴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뭐 면적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면적을 뭐 let area라는 걸 둬서 그 다음에 width 곱하기 height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rectangle 뭐 여기다가 린티저라고 씁시다. 린티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거 대신에 rect area 이렇게 써줘도 되긴 하는데, 변수를 하나 만들어 갖고. 근데 코딩이 길어지면 좋다 안 좋다? 예, 제가 얘기했지만 그 길게 쓴다고 해서 코딩을 잘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했죠. 짧게 써야 되고 의미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로 요걸 갖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바로 요거 변수를 이렇게 그 선에서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써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요거 이제 한 줄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width, height을 곱한 값을 그대로 리턴을 해주는 그런 면적을 우리가 구현해 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rectangle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똑같이 여기도 우리가 객체 생성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객체 생성을 했는데 rectangle 그 타입을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rect라는 그런 어떠한 그 객체 변수 이름을 하나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rect에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width라는 가로를 우리가 얼마로 세팅해 주냐면 3으로 세팅을 해주고, rect.width height 에다가 어떤 값을 써주냐면은 5라는 값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cout 그 다음에 사각형의 면적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찍냐면 우리가 rect.get area 이렇게 해서 and l 이렇게 써주시고 있네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호출을 해주고 있는데, 아까 전에 있는 코딩은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변수에다가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썼는데,
그리고 변수를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썼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변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썼는데 이것 자체도 그냥 한 줄로 줄여버린 거죠. 한 줄로 줄여가지고 짧게 쓴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냥 바로 변수를 만들지 않고 여기서 값이 리턴이 되니까 그 리턴 값을 그냥 찍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컨트롤 F4키 누르면 실행이 사각형의 면적은 15 이렇게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F4키 누르면 사각형의 면적은 15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서클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레탱글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 객체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봤고, 그걸 객체화해서 그 객체를 통해서 면적을 계산하는 그런 응용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생성자에 대한 내용인데 잠시 이제 1시간 쉬었다가 진행을 1시간 아니고 10분 쉬었다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